3월 대성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지수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이 돼서 3의 1제곱이 되니까 정답은 3,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해 보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가 됩니다. 그럼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먼저 세타가 3, 4분면에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요게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안에도 여러분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사인이 없어지면서 번분수로 이렇게 생각하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당연히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6이 될 거예요. 왜냐면 3, 4분면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고 제곱하면 1이 돼야 되거든요. 더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2루트 6.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0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1 우극하는 1이에요. 그걸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0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문제에서는 gx가 xfx라고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랬을 때 x에 1을 대입하면 g1은 f1이 됩니다. 이게 2고요. 미분에서 1을 대입했으니까 미분에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을 대입하면 G'1은 F1 플러스 F'1이니까 요게 3이다. 근데 요게 2예요. 그럼 요거는 1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잠깐 주목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계가 좀 약간 일정한 패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때 그때 여기서 여기로 올 때 A1, A2가 됐죠. 그 다음에 A5, A6이 됐죠. 그러니까 항이 하나씩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올 때도 그런 규칙성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1, 2가 됐고 5, 6이 됐다면 여기서도 3, 6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A6자리가 없다는 거는 여기 이거 A6자리가 없다는 거는 A7인 거죠. A7자리가 없다는 거는 A7이 뭐다? 1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A4가 2루트인데 A7이 1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루트 2에 세제곱분의 1이 곱해졌습니다. 2루트인 루트 2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러면은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9는 여기서 루트 2분의 1이 두 번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2분의 1,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번에 이런 함수를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라고 하는데 자, 그럼 양변을 미분하면 fx는 4x-4가 돼요. 자, 두 번째 a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2로 나눠주면 a-1의 제곱이 0이라서 a가 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f-1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3번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에 a 플러스 1은 로그 2 6이랬어요. 그럼 거기서 a가 로그 2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로그 9 25랬어요. 그러면은 9는 3의 제곱이죠. 25는 5의 제곱이고요. 그럼 로그 3 5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a, b는 결국 로그 2 3과 로그 3 5를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로그 2 5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2에 로그 2 5니까 정답은 5가 됩니다. 5번이 정답이겠네요. 9번 보겠습니다. 이 3차 함수가
1부터 3까지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증가를 보면 항상 도함수가 양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미분해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4k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1, 3이 절대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럼 1, 3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1, 3이 이렇게 있거나요. 그럼 이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뭘까? 그거는 바로 f'3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쵸? f'3이 1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여야 되냐면 요 축 있잖아요. 이 축이 마이너스 k거든요. 그럼 이 마이너스 k는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확실히.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 f'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동시에 마이너스 k는 1보다 작은 데 있어야 돼요. 자, 요 두 개를 쓴 다음에 이제 풀이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3을 대입해 보면 이 f'x라는 식에다가 3을 대입해 보면 6k, 4k니까 2k 되면서 2k 플러스 9가 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나가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f'1이 0 이상이면 되는데요. 그럼 f'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 이상이고 그럼 k는 2분의 1 이하가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요거랑 요거를 이제 엮는 거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여러분 2분의 1이 되고요. 이 범위를 만족하는 최대값은.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요. 요거의 차이는 3번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고 증가라는 걸 보면 반드시 도함수가 양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에 좀 줄여놓고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는 풀이가 좀 길게 되거든요. 자, 문제에서 A, B의 길이가 5라고 했어요. 여기가 5. 그 다음에 코사인 BAC, 여기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을 먼저 보면 ABD의 외접원의 넓이가 ACD의 외접원의 넓이의 3분의 25배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외접원의 넓이가 나오면 당연히 사인 법칙을 생각해야 돼요. 자, 요거랑 똑같은 걸로 요거를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ABD고 이게 ACD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공통점이 여기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의 길이, 각도 길이. 각도가 똑같아요. 여기 각도 길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삼각형 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여기를 제가 5라고 할게요. 여기 지금 5거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의 지름은 사인 세타분의 5가 되고요. 요거의 지름은 사인 세타분의 x가 돼요. 근데 넓이가 만약에 이 넓이가 S1 대 S2가 뭐 A 제곱 대 B 제곱이면 당연히 R1 대 R2는 A 대 B가 될 거예요. 왜냐면 반지름의 제곱이 넓이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25 대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25 대 3이면 반지름의 비율, 길이의 비율은 5 대 루트 3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 대 요거가 5 대 루트 3이라는 거니까 x가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길이가 이제 나온 거죠. 자, 이제 불필요한 건 지워주겠습니다. 여기 이 길이가 AC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 곱하기 BC. 이 코사인 법칙을 하면 이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계산 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거는 3루트 2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안다면 이 나머지 각들에 대해서도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어떤 길이었냐면 요 길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랬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바로 수직이등분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 좀 확대해 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타겟의 길이가 x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이 코사인 값이 x분의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2x분의 루트 3이 이 코사인 값인 거죠. 근데 이 코사인 값과 이 코사인 값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코사인 값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더하면 0이 되는 관계예요. 왜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되는 관계니까 이 코사인 값을 구하면 이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여러분 코사인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 곱하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곱을 하게 되면 3루트 6이 되고요. 3루트 2의 제곱인 18, 루트 3의 제곱인 3, 여기서 5의 제곱인 25를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있는 이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3루트 6분의 2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코사인 값과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은 더하면 0이 되는 관계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사인 값은 이 마이너스 3루트 6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3루트 6분의 2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대각선으로 곱하면 4x는 3루트 18이다. 그러면은 9루트 2가 되거든요. 그래서 x는 4분의 9루트 2다.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라고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죠. 그러면 가를 보면 절대값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걸 보면 fx는 불연속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fx가 불연속인데 절대값 fx가 연속인 경우는 뭐냐면 불연속이 나더라도 조건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절대값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지금 1차 함수 gx라고 했거든요. 1차 함수 gx. 그러면은 x제곱이 16보다 작다는 말은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때는 F랑 G를 합하면 X를 했으니까 F4 좌극한과 G4 좌극한을 더하면 4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4보다 큰 부분, 여기는 F4 좌극한과 G4 좌극한을 더하면 우극한을 더하면 4의 제곱인 1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지금 12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2가 차이가 나는데 gx는 1차 함수니까 이 g4 좌극한과 g4 우극한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10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더하기 12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아까 절대값이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절대값이 같은데 10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마이너스 6에서 6으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6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는 6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G4는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는 F-4 좌극한과 G-4 좌극한은 16이 되고 그 다음에 F-4 우극한과
G4, G-4 우극한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차이는 몇이 나는 거죠? 지금 20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은 10과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때 G4는 뭐가 되냐면 6이 돼요. G-4는. 그러면은 Gx는 1차 함수를 했잖아요. 그럼 G-4는 6이고 G4는 10이라는 거는 X가 8 차이 날 때 Y가 4 차이 나니까 1차 함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Y절편은 4를 대입했을 때 10이 나오려면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F10을 구하랬어요. F10만 구할 수는 없고 F10 플러스 G10은 16이 100이 되겠죠. 요거를 벗어납니다. 지금 이 범위를. 그래서 1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G10은 대입해 보면 13이 돼요. 그럼 F10은 87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좌극한 우극한의 연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 수열 AN과 등차 수열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등차 수열을 잘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BN이 있는데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자, 요 수열을 만족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 뜻은 뭐냐면 K 대신에 2를 넣으면 6분의 A1이 되거든요. K 대신에 2를 넣으면 7분의 A2가 돼요. 그럼 이거를 계속 더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더하냐면 n-1 다음 n 플러스 n까지, 그러니까 n번 n을 대입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죠. 이게 bn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1까지 더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이 행동을, 여기 3이네요. 요거를 n-1까지 딱 더하면 당연히 bn-1이 될 거예요.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을 이렇게 빼준다면 bn에서 bn-1을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만 남냐면 n 플러스 5분의 an만 남게 되는데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죠. 왜냐면 1일 때는 대입하면 0번장이 나오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양쪽에 1을 넣은, 그러니까 6분의 A1은 B1이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은 저는 지금 궁금한 게 AN이거든요. 근데 B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이면 BN-BN-1은 공차 D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은 n 플러스 5D가 될 때가 있고 2 이상일 때는, 그리고 BA1은 6B1이 된다. 첫 번째 항에서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자, A1부터 써볼게요. A1은 6B1이고요. 그 다음에 A2는 2를 대입하면 7D가 되는 거예요. A3은 8D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8은 5개 차이 나거든요. 13D가 되고 A9는 14D가 되는, 이제 이런 수열이 바로 AN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1항부터 6항까지 더하면 84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6항이면은 중간에 6항을 세어보면은 6항은 14D가 되겠죠. 5D 더하면 11D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써보면 6B1 플러스 7D 플러스 8D 플러스 9D 플러스 10D 플러스 11D 이렇게 더하면 이게 지금 84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9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8번 더한 건데 이게 지금 15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B1과 D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B1과 D를 구할 수 있다. 연립해 보면 B1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B1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D는 2가 나옵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B1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D가 2인 그런 수열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요거는 14, 요거는 16 이렇게 해서 2씩 커지는 수열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요걸 구하라 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플러스 1분의 14. 근데 요거는 좀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2항은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2항부터 규칙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수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앞부분은 뭐가 되냐면 A1은 마이너스 6이고 A2가 14니까 이렇게 돼요. 그 뒷부분은 공차가 2거든요. 2분의 14 빠지고 그 다음에 부분분수의 합공식으로 가면 A2분의 1에서 A9분의 1을 빼는 거죠. 그럼 A2분의 1이 A가 14니까 여기 14 들어가고 A9는 28이거든요. 여기 28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14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니까 12분의 1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일 때를 구분해 줘야 된다. 이 개념이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꼭 피드백을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차함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주인공은 fx도 아니고 2분의 1x도 아니고 바로 fx-2분의 1x인 거죠. 자,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주제를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2분의 1x를 적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쪽 fx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은 그냥 넓이랑 적분이랑 똑같고 이게 밑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fx를 구하려고 할 게 아니라 fx-2분의 1x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 연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만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점의 x좌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게 바로 fx-2분의 1x의 절편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OB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1대 2대 루트 5예요. 근데 이게 2루트 5라는 거는 비율상 여기가 2라는 거고 여기가 4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B의 x좌표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배를 했으니까 A의 x좌표는 1이 되겠죠.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C랬어요. C의 좌표는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fx-2분의 1x의 식은 최고 차항의 수가 2분의 1이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분의 1 x, x-1, x-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에서 제가 0부터 3까지 fx-2분의 1x를 적분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S1-S2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S2-S1을 구하랬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면 마이너스를 씌워주는 거라 이걸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다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전개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계산을 차분하게 한다면 정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차함수 정적분 꼭 피드백 해보세요. 자,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 주제 같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근데 여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2a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항시키면 a 플러스 2분의 1이 0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1이 음수니까 2배를 한 2a 플러스 1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0 왼쪽에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되는데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기울기가 음수니까요. 근데 y절편도 음수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가 2a 플러스 1인데 이게 그럼 어떤 음수인지는 되게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오른쪽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sin 파이 x래요. 그러니까 주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주기가 1이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높게 돼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오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주면 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t부터 이 t까지의 여기서의 최대 최소를 궁금해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 일이 이렇게 있다면 그럼 아무리 얘가 이렇게 넓어지더라도 그래도 최소값은 변하지가 않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최소값이 항상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자, 근데 문제에서 G1에서 G2를 빼면 2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G1은 1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에요. 1이 여기. 이 정도 뭐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1이겠죠. 지금 여기가 최대값이 되니까. 이 정도가 최대값이 되니까. 접하게. 여기가 최대값이 되니까 1이겠죠? 그쵸? 그럼 G2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변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림이라면 요게 똑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선생님 그건 아니지 않나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벗어나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요게 1일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일 때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면 최대값이 여기가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 간격에 늘어난 만큼은 최소값은 똑같지만 최대값이 늘어나진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이 거기에서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이 왼쪽 함수에서 1이 늘어날 때 2분의 1이 감소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다는 거는 이걸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러니까 최소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최대값이 늘어남으로써 2분의 1이 차이 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또 조건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2a 플러스 1이 최소값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G1과 G2 모두 얘가 최소값이면 안 되고 최대값의 변화가 아니라 최소값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래의 그래프에서 다시 그래프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아까는 이 최소값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불능이란 거 알았어요. 그랬을 때 요거를 이렇게 늘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G1까지의 최대값과 G2까지의 최대값이 여전히 여기 이 1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1. 그쵸?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1이라면 최소값은 1일 때는 그러니까 G1의 최소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여기에 빵꾸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니까 요거는 G1의 최소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라인이 G2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라인이 G2의 최소값. 그리고 이 1은 공통으로 G1의 최대이기도 하고 G2의 최대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범위를 그려볼 테니까 좀 익숙해지게 한번 봐주세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런 식이에요. 여기랑 여기인 거죠. 그럼 최소는 여기가 되고 최대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G2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는 똑같은데 최소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보실 때 차이가 2분의 1이 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게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라인 2a 플러스 1 여기 이 라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럼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핵심적인 선을 그어 볼게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이 1이 되는 점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럼 여기 1이 되는 x값을 먼저 좀 구해 보시면 그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이 1이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x가 2분의 3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딱. 여기 딱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GT가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2분의 1이 된다. 그걸 만족하려면 여러분 보시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GT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될 때부터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이제 이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그리더라도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최대 최소를 더하면 2분의 1이 되려면 최대값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1이 처음으로 언제가 되냐면 2분의 1에서 1이 처음으로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2분의 1에서 시작을 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최대값이 항상 1이 되는 거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근데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부터 여기에 6분의 7이거든요. 6분의 7까지는 오게 될 때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면서 최대 더하기 최소도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가 T1은 2분의 1부터 6분의 7까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나온다고? 근데 이건 범위가 아니잖아요. 딱 단일 값에 대해서만인데 그거 이제 여기를 봐주셔야죠. 이게 뭐냐면 이 마이너스 2 여기 이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2분의 3부터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은 최대값이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있잖아요. 최대값이 여기서 2분의 3이 된다면 그러면은 바로 마이너스 1이 최소면서 2분의 3이 최대인 그런 스팟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값이 2분의 3일 때를 구해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이 2분의 3이다.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3x가 2가 됩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이 마이너스 t이고 그럼 t는 3분의 8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3은 3분의 8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수를 더해보면 2분의 1, 6분의 7, 3분의 8 요걸 더하게 되는 거죠. 자, 6으로 통분해 볼까요? 그럼 6분의 3, 6분의 7, 6분의 16을 더하면 6분의 26이 되고 2로 나누면 3분의 13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차 함수라고 나와줬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t의 값이 3분의 1 뿐이다. 이 말이 뿐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죠. 3분의 1 빼고는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fx 플러스 t 위의 점 t, ft 플러스 t에서의 접선이 라고 있어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접선도 선이고 직선, 그 다음에 x축도 직선이죠. 그럼 직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라는 말은 평행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3차 함수에서 접선이 x축과 평행한 건 바로 극값에서 그은 거죠. 근데 극값이 지금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평행한, 즉 만나지 않는 접선도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3분의 1에서는 이걸 만족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x축과 만난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x축과 만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x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x축이 된다. 그러니까 그 값이 0이 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분의 1에서 그 값을 갖고 L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근데 L에서는 0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t가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y는 fx 플러스 l 위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극값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l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0은 fl 플러스 l이니까 fl이 마이너스 l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l은 마이너스 l이다. 그러면은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왼쪽이 3분의 1이고 오른쪽이 l이면서 요렇게가 마이너스 l이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오른쪽이 3분의 1이고 왼쪽이 l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l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언급하진 않았지만 거의 나오지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세 번째는 이게 이렇게 되는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만약에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의 접선은 x축과 만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0,0을 지난댔으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구하란 게 f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f2는 언제 최대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일단 1번에 비해서 2번이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화면이.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답인 경우는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 때도 이 2번의 경우를 가장 먼저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분의 1 마이너스 l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l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냐면 L에서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L을 빼주니까 L에서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L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L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요. 자, 근데 제가 좀 수정해야 되는 게, 제가 여기 실수가 있었던 게 L일 때 마이너스 L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L이라 했으니까 이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고 설명 시작할게요. 여기가 L이고 여기가 3분의 1일 때 여기다가 그어줬을 때
이게 마이너스 L일 때겠죠. 제가 아까 L일 때 마이너스 L을 가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 이 길이는 3분의 1 마이너스 L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 길이는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L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L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자, 그랬을 때 fx 플러스 L,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마이너스 L은 L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을 지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정보가 f0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0을 대입하면 L은 L제곱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2분의 L이 나오는 거죠. L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0으로, 이제 이게 지금 L로 나눠줬으니까 여기 1이 됩니다. 1은 2분의 L제곱 마이너스 2분의 L이 되고요. 자, 양변에 2를 곱하면 L제곱 마이너스 L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L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제가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지금 L이 3분의 1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fx 플러스 L인데 이게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고요. L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문제에서 f2를 구해보면 2를 대입하면 f2 마이너스 1은 3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3의 제곱 곱하기 1. 그러면 9가 됩니다. 즉 f2는 10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간이 된다면, 시간 되시겠죠? 지금 피드백 해야 되니까. 요거랑 요것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끝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이거를 압도적으로 이 경우다. 그러니까 3분의 1부터 극소값 찍고 올라가는 게 2의 최대값이 나온다. 이 커브가 상당히 3차 함수가 강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가 3분의 1이면 한번 내려갔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할 때는 요거 2번, 최소값을 구할 때는 1번,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한번 해줘 보는데 거의 답은 아니다, 이 경우가. 자, 그렇게 정리해보고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에 밑을 2분의 1로 이렇게 통일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와 3을 비교할 때는 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부동호의 부호가.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으니까 x가 마이너스 2와 4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0, 1, 2, 3에서는 이걸 만족하죠. 그랬을 때 더하면 5가 된다. 1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f'x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fx는 당연히 적분을 해보면 2분의 x 대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적분상수가 5라고 되어 있죠. 그럼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6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7이 되는 거죠. 정답은 7입니다. 18번. 자, 문제에서 요거 이 시그마는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부터 11까지 더하면 65가 되거든요. 그럼 1부터 10까지 더하면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하면 30이거든요. 그러면 30에서 10을 빼야 20이 되니까 18번의 정답은 10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19번. 먼저 t는 1에서의 가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가속도식을 구해볼게요. 그럼 a는 3t제곱 플러스 k가 됩니다. 이때 t에다 2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t는 1에서 t는 3까지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위치의 변화량은 당연히 여러분 속도를 정적분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정답은 14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여러분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자, 20번 문제. 이 문제는 좀 천천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자, 먼저 여러분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꼭 대칭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에 x좌표를 t라고 했어요. 그러면 a의 2t가 되잖아요. 그러면 2t가 되려면 얘는 2t가 필요한 거죠. x가.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 수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t인 정사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y는 aex의 역함수는 뭐가 되나요? y는 aex의 역함수는 y는 2분의 1 로그 ax예요. 이게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y는 x의 대칭인 거죠. 그쵸? 자, 그런데 y는 aex는 그대로 있는데 얘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해볼게요. 얘만.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 대칭이냐 이게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원래 이렇게 대칭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만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칭점은 어떻게 이동할 거냐. 이 길이의 반만큼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로 예를 들면 1, 4, 7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4는 17의 대칭이죠. 지금 여기 17은 4의 대칭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7을 12로 이렇게 옮겼다고 해볼게요. 11로. 그럼 얼마 움직였죠? 4 움직였죠. 근데 1과 11의 한 가운데는 6이 돼요. 대칭점은 2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오케이. 얘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면 얘는 x축으로 2분의 3만큼 움직이고 얘가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다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움직였구나. 그래서 y는 aex랑 y는 로그 2분의 1 로그 a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y는 x 마이너스 3의 대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질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요게 이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기울기가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 사이를 관통하는 대각선,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주제인데 이 대각선 요거의 대칭이라는 거예요. 양쪽이 이렇게 대칭. 왜냐면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쵸? 기울기도 동일하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요거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x-3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a와 b의 좌표를 정확히 찍고 대입을 해볼게요. a는 t, 여기 보시면 a의 t제곱이 돼요. 지금 y는 ax가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y는 x-3에 대입하면 a의 t제곱은 t-3이 됩니다. 자, 그리고 b의 좌표는 2t, a2t니까 a의 2t제곱은 2t-3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이 올라갔죠? t가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t를 없애볼게요. 위식에다가 2를 곱해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주면 2a의 t제곱 마이너스 a의 2t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요. 다 넘겨보면 a의 2t 마이너스 2의 a의 t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니까 a의 t제곱은 3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a의 t제곱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a의 t제곱이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3을 다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a의 t제곱 대신에. 그럼 a의 t제곱은 t-3에다가 a의 t제곱 대신에 3을 넣어주면 t는 뭐가 되냐면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a의 6제곱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니까 36이 되고 a의 6제곱은 3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9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대칭선 구하는 게 엄청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러면 꼭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면 대칭을 이용한다는 것을 한번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뭐냐면 자, 1 우극한은 0 이상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딱 이렇게 읽었을 때 1 우극한이 0 이상? 자, 근데 나에서 1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래요. 그러면은 이게 자, 만약에 이 1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 우극한 0 이상 맞죠? 근데 1 좌극한도 양수란 말이에요. 그쵸? 1 좌극한 양수 맞죠? 1 좌극한은 음수지만 제곱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분자도 양수란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분의 플러스면은 무한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부호가 얘는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 왼쪽은 마이너스고 1 오른쪽은 플러스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에서 이 그래프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일단 만족해야 된다. 이 3차 함수가. 그걸 알려주는 정보가 가나의 정보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다는 보시면 이게 극한값을 가지려면 일단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F2가 일단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2로. 그럼 이제 이것만 남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값은 뭐가 될 건가? 요거에 대한 정보인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보시면 다시 이제 미분계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F'이에요. 그러니까 EF'2의 한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F'E가 4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2는 지금 이미 음수인 거는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수가 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말하는 겁니다. 여기 A, B, C에서 이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길이 B-A 곱하기 이 길이 BC-B에다가 마이너스를 칠한 거예요. 요거는 그 곱의 미분을 응용하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길이가 지금 1이죠. 그쵸? 그러면은 5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는 5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가능하냐? 4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길이. 그러니까 K가 4일 때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X-1, X-2, X-4가 된다는 거죠. 그쵸? 저 근데 제가 잠깐 잘못 본 게 이 길이가 4니까 2에서 4 떨어지면 6이 되겠죠? 6. 자, 그럼 이게 최대고. 왜냐면 지금 여기에 5를 대입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최소가 되고요. 이때가. 그러면은 2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F'E가 이 사이에만 오면 되니까 F'E가 만약에 0이다. 그럼 그래프가 1에서 이렇게 가고 2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fx는 x-1, x-2의 제곱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4 곱하기 9, 36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최대와 최소를 더하면 24가 정답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정리해 줘보면 가와 나는 이 1에서 이렇게 된다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가와 나는. 왜냐하면 1 우극한은 양수여야 되고 1 좌극한이 음수여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는 두 가지 정보를 주는데 첫 번째는 2일 때도 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5부터 4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되려면 F'E는 음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울기가. 근데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하면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제일 낮은 곳으로 하고도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 길이가 5보다는 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그러니까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랬으니까 5가 안 되면 4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1, 2, 6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돼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21번이랑 아까 제가 15번인가 이 15번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최대는 빨리 꺾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에서 극소 갖고 바로 올라가는 게 최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로 정리를 하는 거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문항의 마지막 문제를 해볼게요. 귀납법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표를 그리고 나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A3과 A6이 같다고 했어요. 3항과 6항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K라고 하면 K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열의 값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이게 지금 구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의 시나리오는 다 홀수예요. 밑의 시나리오는 짝수입니다. 자, 그럼 K가 홀수라면 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반으로 갈라라 라는 거예요. 자, K가 짝수라면 K에다가 그 항을 더해라. 그럼 3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두 개 다 갈라줘야겠죠. 또 가르면 여기에다가 2를 더해서 2로 갈라라. 그러면 뭐가 되냐면 4분의 K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면 여기에 4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4분의 K 플러스 3도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자, 요거를 또 갈라주면 여기에 2를 더해서 2로 나누라 8분의 K 플러스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를 더해라. 그럼 4분의 K 플러스 23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K 플러스 9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2를 더해서 2로 나누라 4분의 K 플러스 1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5를 더해라 2분의 K 플러스 19가 됩니다. 자, 이제 짝수일 때를 봐볼게요. 짝수에다가 지금 홀수를 더했어요. 이거 당연히 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K 플러스 4가 돼요. 요거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요걸 두 개로 나눠주면 여기에 2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4분의 K 플러스 6이 되고요. 여기에 5를 더하면 2분의 K 플러스 14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A3과 A6이 같아야 된댔으니까 K와 8분의 K 플러스 7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보면 K는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 1이 지금 주어진 루트를 만족했는지를 봐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에서 시작했어요. 자, 1에서 2분의 2가 되니까 1이 되니까 홀수 맞죠? 홀수로 올라갔습니다. 또 1이 됐죠? 홀수 맞죠? 올라갔어요. 이거는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능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4분의 K 플러스 23과 K가 같다는 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K는 4분의 K 플러스 23. 근데 이거는 K가 자연수가 안 나와요. 근데 모든 항의 자연수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불능이다.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4분의 K 플러스 11이랑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불능이 나옵니다. 자연수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분의 K 플러스 19랑 K랑 같다. 그러면은 2분의 K가 2분의 19가 되면서 K가 19가 됩니다. 검증을 해볼게요. 그러면 K가 19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0이 됩니다. 짝수죠.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4가 됩니다. 14가 되니까 짝수니까 내려가요. 이거는 루트를 만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K가 19면은 된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이제 짝수 경우 밑에 K가 짝수일 때를 내려가 보면 K랑 4분의 K 플러스 6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가 뭐가 나와요? K가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했는지 루트를 가볼게요. 2에서 5가 되죠. 그럼 5는 여기다 더하면 3이 됩니다. 3은 홀수니까 올라갔어요. 지금 이 불능 코드가 없습니다. 요거 답으로 인정. 자, 그 다음에 요 루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렇게.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14랑 k랑 같다. 그러면 k가 14가 돼요. 그쵸? 그럼 k가 14가 되는지를 루트로 한번, 그러니까 이 맞는 루트인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14, 17.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다 오겠죠? 9가 됩니다. 9는 여러분 뭐가 되나요? 그렇죠. 9는 짝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k가 14면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k는 14는 불능 코드가 뜨는구나. 그러면은 A3이 1일 때가 있고 A3이 2일 때가 있고 A3이 19일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규칙성으로 보면 A3이 1이 나오면 A2도 1이어야 되고 A1도 1이어야 돼요. 이거 한번 잘 해보시고요. A3이 만약에 2가 나왔다. 그러면은 A2는 3이 돼야 되고 여기서 갈라지게 돼요. A1은 2가 될 수도 있고 A1은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짝수홀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3이 19예요. 그러면은 A2가 37이 나오게 돼요. A2가 37. 그러면은 A1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A1은 36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1은 73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5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1, 2, 5, 36, 73 이렇게 다 더하면 정답은 117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월 덮프 공통문항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런 시험일수록 본인이 열심히 피드백을 해서 나아진다면 의미가 있겠죠. 고생하셨습니다.